남편이 폐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던 날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은 다른 날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병원 검진 결과를 듣기 위해 함께 진료실에 들어갔을 때만 해도 그냥 평범한 검사 결과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혹시나 나쁜 결과가 나오더라도 약을 먹거나 치료를 받으면 금방 좋아지리라 믿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제게는 멀리서 들려오는 것처럼 또렷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폐암 말기입니다. 바로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 순간 제 귀가 멍해졌습니다. 제 앞에 앉아 있는 남편이 아닌 전혀 모르는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진료실을 나와 병원 복도를 걸을 때 제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담담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그 눈빛 속에 담긴 두려움과 피로를 저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저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자꾸만 솟구쳐 오르는데 남편 앞에서 울 수는 없었습니다. 입원을 하고 본격적인 항암 치료가 시작되자 지옥 같은 나날이 펼쳐졌습니다. 치료가 거듭될수록 남편의 몸은 점점 말라갔고 작은 기침에도 온몸이 흔들리는 듯 보였습니다. 식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링거와 약에 의존하는 남편을 보는 제 마음은 매일매일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밤이 되면 병실 창가에 앉아 멍하니 바깥 불빛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각자의 집에서 평온한 밤을 보내고 있을 텐데 왜 우리 집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 끝없는 원망과 슬픔이 제 마음을 휘감았습니다. 그러나 곧 남편의 손을 잡아야 한다는 생각에 억지로 눈물을 삼켰습니다. 제가 무너지면 남편은 더 외롭고 힘들어질 테니까요. 다행히도 남편이 제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저는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큰 힘이 되어준 건 가족이었습니다. 특히 아들과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맞벌이를 하는 젊은 부부라 늘 바쁘게 지내는 걸 알았지만 그래도 시간을 내어 병원으로 찾아와 주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저와 남편에게 한 줄기 빛과도 같았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2주에 한 번꼴로 아들과 며느리가 꼭 함께 병실을 찾았습니다. 며느리가 직접 챙겨온 과일이나 작은 간식들을 내밀며 아버님 힘내세요. 어머님도 너무 지치지 마세요라고 말해주면 저 역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남편은 힘든 와중에도 아들과 며느리가 오면 잠시라도 웃음을 보였습니다. 그 시절 저는 아들 부부가 이렇게 부모를 챙겨주니 얼마나 다행인가 싶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병원에 발걸음을 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란 걸 알기에 작은 정성 하나에도 저는 눈물이 날 만큼 고마웠습니다. 병실 한쪽에 놓여 있던 작은 과일 바구니조차 저에겐 큰 위로였습니다. 하지만 그 고마움의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조금씩 흘러가면서 아들의 발걸음은 여전했지만 며느리의 모습은 점점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바빠서 못 온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루 이틀, 한두 번쯤은 그럴 수 있으니까요. 저는 굳이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며느리가 피곤할 텐데 괜히 마음 쓰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제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요즘 아내가 일이 너무 고돼서 퇴근하고 오기가 쉽지 않대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오히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맞벌이 하면서 집안일까지 챙기니 얼마나 힘들겠나 싶었습니다. 사실 저는 며느리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들이라도 이렇게 찾아와 주니 그것으로 충분하다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항암 치료는 생각보다 훨씬 길고 고된 여정이었습니다. 한두 번으로 끝나는 줄 알았던 치료가 몇 달이 지나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매번 항암제를 맞고 나면 남편의 얼굴빛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구토와 고통에 시달리며 밤새도록 뒤척였습니다.
제가 옆에서 등을 두드리며 물을 건네도 그마저도 잘 넘기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손은 점점 차가워졌고 목소리도 날이 갈수록 힘이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병실에서 맞이하는 하루하루가 쌓여가면서 저 역시 기운이 빠져갔습니다. 밤마다 병실 창문에 기대어 한숨을 쉬다 보면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언제까지 이 고통이 이어질까, 끝이 있기는 할까라는 두려움이 제 마음을 잠식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작은 위안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은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 병원을 찾았습니다. 늦은 밤 퇴근 후에 땀에 젖은 셔츠 차림으로 병실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짠해지면서도 든든했습니다. 남편도 아들을 보면 잠시나마 힘을 내는 듯 했습니다. 수고했다라는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반면 며느리의 발걸음은 점점 뜸해졌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아들과 함께 꼭 병실을 찾던 며느리였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일이 바빠서 그렇겠지, 몸이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며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아들도 늘 아내가 요즘 일이 많아라며 대신 이유를 설명해주곤 했습니다. 사실 저는 며느리를 이해하려 했습니다. 맞벌이를 하며 집안일까지 도맡아 하다 보면 하루하루가 얼마나 고되겠습니까? 하지만 이해하려는 제 마음 한켠에서는 서운함이 차오르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아무리 피곤하다 해도 부모님이 병상에 누워 계신데 얼굴 한번 비추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남편이 며느리를 보고 싶어 할 때가 많았습니다. 남편은 가끔 힘겹게 눈을 뜨며 며느리는 안 오나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애써 웃으며 일이 바빠서 그런 거지, 곧 오겠지요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 속은 편치 않았습니다. 아들이 대신 오는 것만으로도 고맙지만 며느리가 아예 발길을 끄는 듯 보이자 불안한 마음이 조금씩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병실 복도에서 다른 환자 가족들을 보면 더 마음이 쓰였습니다. 어떤 이는 며느리가 손수 죽을 끓여와서 남편에게 먹이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또 다른 이는 온 가족이 함께 병실에 모여 환자를 돌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장면을 볼 때면 부러운 마음과 서운한 마음이 뒤섞였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며느리에 대한 작은 균열이 서서히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 균열은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금 같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모른 척하며 애써 덮으려 했습니다. 가족이란 결국 이해와 사랑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스스로 다독이며 며느리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누르려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병세가 이어지고 긴 시간이 흐를수록 그 균열은 점차 깊어져만 갔습니다. 남편의 병세가 한 고비를 넘겼다는 의사의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오랜만에 가슴 깊이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길고 지독했던 항암 치료의 나날 속에서 희망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린 적이 언제였던가 싶었습니다. 의사가 이제는 퇴원을 준비하셔도 되겠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남편의 얼굴에도 아주 오랜만에 빛이 비쳤습니다. 병실 창가로 들어오는 햇살이 그날따라 더욱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퇴원 소식을 듣고 아들에게 연락을 하니 며느리와 함께 병원으로 오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며느리의 발걸음이 뜸해져 마음 한켠이 허전했는데 오랜만에 함께 온다는 말에 저도 모르게 설레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 이렇게 중요한 날에는 다 함께하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가족이 모인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아들과 며느리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들은 여느 때처럼 밝은 얼굴로 아버지 이제 곧 집에 가실 수 있대요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남편은 힘겹게 몸을 일으켜 앉으며 아들을 바라보았고
그 눈빛에는 고마움이 묻어났습니다. 며느리도 옆에서 미소를 지으며 남편에게 과일을 건네고 안부를 물었습니다. 오랜만에 병실에 활기가 돌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이마에 땀을 닦아주며 속으로 그래, 오늘만큼은 가족이 함께하니 든든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며느리가 무심한 듯 제게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니, 퇴원하려면 병원비가 꽤 나오지 않아요? 이번에도 많이 나왔을까요? 그 말은 조심스럽게 꺼낸 것 같았지만 제 귀에는 묘하게 날카롭게 박혔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해서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그저 웃으며 얼버무리듯 치료가 길었으니 어느 정도는 나오겠지라고만 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한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도 요즘 병원비가 워낙 비싸니까요. 혹시 너무 많이 나오면 감당하기 힘들잖아요. 며느리의 말투는 겉으로는 염려하는 듯 들렸지만 그 속내에는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마치 우리에게 부담이 되지는 않겠지요라는 말이 숨어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돈 이야기를 꺼낸 것은 아니었지만 은근히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때 옆에서 아들이 나지막이 여보, 그런 얘기는 지금 하지 말라며 제지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며느리의 말은 제 마음속에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남편이 아직 침대에 누워 힘겹게 숨을 고르고 있는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건 병원비가 아니라 남편의 건강일 텐데 왜 하필 지금 돈 이야기를 꺼내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내색하지 않고 그냥 웃으며 걱정 마라, 알아서 하겠다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깊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며느리의 말 한마디가 제 마음속에 남은 작은 균열을 더 크게 벌려놓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남긴 파문은 제 마음속에서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병원비가 많이 나올지, 부담이 크지 않을지 은근슬쩍 묻던 그 표정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남편은 며느리의 말을 못 들은 듯 잠잠히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사실은 다 듣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과 며느리가 돌아간 뒤 병실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링거액이 떨어지는 소리만이 일정한 간격으로 들려왔습니다. 저는 침대 곁에 앉아 남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남편은 힘겹게 눈을 감았다 뜨며 제게 낮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아들이 혹시라도 병원비를 낸다고 하면 절대로 못 내게 말리시오. 그 말은 무척 단호했습니다. 잠시 후에 이어진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애정과 동시에 무거운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애들 사는 것도 빠듯할 텐데 우리가 어떻게 그 돈을 받아? 내가 아무리 병이 있어도 자식한테 짐은 지고 싶지 않소. 저는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남편의 목소리는 약해졌지만 그 안에 담긴 자존심과 부성애는 여전히 굳건했습니다. 저 또한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자식이 힘들게 모은 돈을 부모 치료비로 쓰는 걸 원치 않는다는 건 우리 세대라면 누구나 공감할 만한 마음이었지요. 알아요. 나도 그럴 생각 없어요. 내가 어떻게든 하겠으니 걱정 마세요. 저는 조용히 그렇게 대답하며 남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남편은 힘겹게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제 마음에 오래도록 울림을 남겼습니다. 자식이 해주겠다고 나서면 고맙고 감동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남편의 말처럼 그 순간 부모의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기특하면서도 미안하고 또 서운한 마음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것이지요. 저는 남편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혹시 그런 말을 꺼내면 내 입으로 단호히 막아야겠다 하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 한켠에서는 또 다른 불안이 꿈틀거렸습니다. 이미 며느리가 병원비 이야기를 꺼냈으니
아들이 결제하려고 나선다면 분명 그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오래 지나지 않아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퇴원 날짜가 다가오자 병실의 분위기에는 오랜만에 설렘이 감돌았습니다. 남편은 아직 기력이 충분치 않았지만 집으로 돌아간다는 사실만으로도 표정이 한결 밝아졌습니다. 저 또한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남편 대신 집에서 함께 밥을 먹고 잠을 자고 평범한 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사실이 그저 감사했습니다. 퇴원 전날 저녁 아들이 조심스레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병실 창가에 앉아있던 저에게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병원비 이번에 제가 낼게요. 그동안 아버지 때문에 고생 많으셨잖아요. 아무것도 못 해드린 게 늘 마음에 걸렸는데 이번만큼은 꼭 제가 하고 싶습니다. 그 말은 차분했지만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순간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들의 마음이 너무 고마워 눈물이 차올랐지만 곧 남편의 당부가 떠올랐습니다. 절대로 자식에게 부담을 지우지 말라는 그 말씀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무슨 돈이 있어서. 앞으로 살아가면서 돈 들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데 그런 건 내 아버지랑 내가 감당할 테니 걱정하지 마라. 하지만 아들은 단호했습니다. 엄마, 이번엔 제 뜻을 존중해 주세요. 저도 이제 가정을 꾸린 사람인데 부모님께 당연히 해드려야죠. 아들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순간 제 마음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아, 이 아이가 이렇게까지 부모를 생각하는구나 싶으면서도 남편의 당부가 다시금 떠올라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옆에 있던 며느리가 고개를 돌리더니 묘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마치 정말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그걸 해야겠어? 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순간 며느리의 그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제 가슴은 서늘해졌습니다. 아직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는데도 곧 다가올 불편한 공기를 미리 감지한 듯 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아들이 건네는 물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내 마음은 알겠다만 내일은 엄마 말씀 잘 들어라.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표정은 여전히 결심이 굳은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내일 퇴원 수속 과정에서 반드시 무언가가 일어나리라는 것을. 퇴원 당일 아침 병실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남편은 전날보다 얼굴빛이 조금 좋아 보였고 침대에 앉아 간단히 아침죽을 먹었습니다. 저는 옷가지를 정리하고 그동안 병실에서 사용하던 물건들을 하나하나 가방에 챙겼습니다. 작은 물건 하나까지도 허투루 두고 갈 수 없다는 마음으로 손을 바쁘게 움직였지만 제 머릿속은 이미 다른 생각으로 무겁게 차 있었습니다. 오늘 병원비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조금 늦게 도착한 아들과 며느리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들은 밝은 얼굴로 아버지에게 다가가 손을 잡으며 아버지, 드디어 집에 가실 수 있네요라 했습니다. 남편은 힘겹지만 기쁘게 웃으며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모든 짐을 정리하고 간호사의 안내에 따라 퇴원 수속을 위해 병원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로비에는 계산을 기다리는 환자 가족들로 북적였습니다. 번호표 기계 앞에서 아들이 서슴없이 번호표를 뽑아 제 손에 쥐어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본인이 직접 들고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엄마, 기다리세요. 오늘은 제가 합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순간 멈칫했지만 남편의 당부가 떠올라 곧 제 입을 열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며느리의 표정이 돌변했습니다. 평소 웃음을 머금던 얼굴은 사라지고 굳어진 얼굴로 아들을 향해 낮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들은 며느리의 말을 못 들은 척하며 번호판이 전광판에 뜨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가 돈이 어디 있다고? 이걸 당신이 내려고 해? 집 대출도 갚아야 하고 생활비도 빠듯한데 지금 이게 할 짓이야? 로비 한켠에서 그 말이 울려 퍼지자 제 심장은 순간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주위를 지나가던 사람들이 잠시 고개를 돌려 우리 쪽을 보는 것도 느껴졌습니다. 아들은 난처한 표정으로 며느리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여보, 지금은 그런 얘기할 때 아니야. 아버지께 해드리고 싶은 거야. 그러자 며느리는 더 강하게 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님 마음은 알지만 우리가 무슨 돈이 있어서 이걸 대신 내?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아들을 제지하며 앞으로 나서서 계산 창구로 걸어갔습니다. 됐다. 엄마가 할 거다. 아들이 당황하며 제 팔을 잡고 말렸습니다. 엄마, 안 된다니까요. 제가 한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내 마음은 고맙지만 지금은 엄마가 해야 할 일이다. 아들이 끝내 막아서려 했지만 저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병원비를 제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계산 창구에서 찍히는 카드 단말기의 소리가 제 귀에는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순간 제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며느리의 고함, 아들의 당황한 얼굴, 그리고 남편의 당부가 한꺼번에 떠올라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결제가 끝나고 영수증을 받아들고 돌아서자 로비의 공기는 이미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한숨을 내쉬었고 며느리는 얼굴이 잔뜩 상기된 채 여전히 불만스러운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휠체어에 앉아있던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들더니 며느리를 향해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방금 한 말 다 들었다. 순간 로비의 공기가 멎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이 순간 굳더니 이내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그냥 상황이 힘드니까 걱정돼서 그런 거예요. 저희도 사정이 빠듯하잖아요. 하지만 남편은 눈빛을 흐리지 않았습니다. 평소 온화했던 목소리가 이날만큼은 단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사정이 빠듯한 건 알지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건 마음이야. 아들이 부모한테 뭔가 해드리려 하는데 옆에서 그 마음을 꺾어버리면 되겠나? 남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서운함과 상처가 담겨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그게 아니라 저도 당연히 효도하고 싶죠. 그런데 현실이 워낙 힘드니까. 말을 이어가는 며느리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끊어냈습니다. 현실이 힘든 건 다 안다. 우리 세대도 다 겪어왔다 하지만 자식이 부모를 위하려는 마음을 내가 가로막는 건 그건 다르다. 그 말에 며느리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억울한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님은 모르세요. 저희가 얼마나 빠듯하게 사는지, 집 대출에 생활비에, 앞으로 아이 낳으면 들어갈 돈이 얼마나 많은데 그 상황에서 이런 큰 돈까지 내면 저희는 정말 무너져요. 전 그게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그 목소리는 울먹임과 억울함이 섞여 있었지만 그 자리에 있던 저는 그 말이 곧 핑계처럼 들렸습니다. 남편도 그랬던 모양입니다. 남편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떨리는 손으로 휠체어 팔걸이를 잡고 다시 말했습니다. 내 마음이야 알겠다 하지만 오늘 내가 한 말은 내 가슴에 깊이 박혔다. 내가 병든 몸으로 살아있는 동안 그런 말은 두 번 다시 듣고 싶지 않다. 남편의 단호한 목소리에 로비는 순간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아들은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아버지, 여보 제발 그만해라며 두 사람을 말렸지만 이미 서로의 상처난 감정은 숨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그 자리를 지켜보며
속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 이 일이 단순히 돈 문제를 넘어 앞으로 우리 가족에게 깊은 금이 될 거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병원 퇴원 수속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그날, 남편은 오랜만에 자신의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집안의 공기조차 병원과는 달라서인지 남편의 표정은 조금은 편안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마음속 깊이 상처를 안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아들과 며느리가 잠시 집에 들렀습니다. 병실에서 있었던 일이 채 정리되지 않은 얼굴들이었지요. 아들은 괜히 눈치를 보며 말을 아꼈고 며느리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짧게 대답만 했습니다. 됐다. 쉬어라. 그 말 한마디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마음이 없음을 드러내기에 충분했습니다. 며느리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들은 안타까운 듯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많이 서운하신가 봐요. 저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만하지 않니? 그날 밤 남편은 제게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괜찮다 하지만 우리 집안의 정이 이렇게 무너질 줄은 몰랐네. 저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제 마음속에서는 며느리를 집안 깊숙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심이 굳어지고 있었으니까요. 며칠 뒤 아들은 혼자 집에 찾아와 남편 곁을 지켰습니다. 며느리는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멋쩍게 웃으며 회사 일이 많아서 못 왔어라고 변명했지만 저는 굳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눈을 감은 채 말없이 누워 있었고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 후로 집안의 공기는 달라졌습니다. 며느리가 집 문턱을 넘을 때마다 저는 마음을 닫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예의 있게 대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며느리를 며느리로 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남편 또한 며느리에게 예전처럼 따뜻한 미소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짧은 대사 몇 마디가 남긴 상처는 생각보다 깊고 오래가는 것이었습니다. 퇴원한 뒤 몇 주가 지났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회복 중이었고 저는 하루 종일 곁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아들은 주말마다 찾아왔지만 며느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혼자 집에 들어섰습니다.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이번에도 혼자 왔어요.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남편은 한마디 했습니다.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 게 가족이냐. 아들은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떨궜습니다. 시간이 흘러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야 할 자리였지만 며느리는 끝내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대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못 왔대요. 그러자 남편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짧게 말했습니다. 몸이 아픈 건 알겠다 하지만 마음까지 멀어지는 건 곤란하지. 그 순간 집안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속으로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이후로 며느리와의 관계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전화를 걸어 안부라도 묻곤 했지만 이제는 연락조차 뜸해졌습니다. 어쩌다 집안일로 통화가 이어져도 목소리에는 예전의 따뜻함이 사라지고 의무적인 말만 오갔습니다. 어머니, 건강은 괜찮으세요? 그래, 괜찮다. 짧은 대화로 끝나버리는 통화는 며느리가 더 이상 이 집안에 발을 붙이고 싶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남편은 가끔 저에게 말했습니다. 저 아이는 우리 집을 이미 떠난 마음 같네.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제 마음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명절 이후로 며느리와의 관계는 사실상 끊어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찾아왔지만 혼자 오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집에 들어서는 아들의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졌고 그의 얼굴에도 피로와 난처함이 함께 묻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거실에 앉아 있다가
무심히 말했습니다. 이제 저 아이는 여기 올 생각이 없는 것 같네. 그 말에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속으로는 오래전부터 같은 결론에 도달해 있었으니까요. 며느리가 이 집의 며느리라는 사실조차 희미해져 갔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엄마, 이번 주에 아내랑 같이 찾아가면 될까요? 순간 저는 단호해졌습니다. 오지 말아라. 내 혼자 오면 된다. 아들은 잠시 말이 없더니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그 통화를 끊고 나니 마음 한켠이 쓰라렸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더 이상 이 집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해야겠다는 결심이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짧게 말했습니다. 잘했네. 이제 우리끼리만 지내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이 시리게 아팠지만 그 길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며느리를 집안에 들이지 않겠다고 마음먹은 뒤 집안의 공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주말이면 홀로 찾아오는 아들의 발걸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집안에서 남편과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면서도 아들은 자주 말이 없었습니다. 가끔 젓가락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엄마, 아내가 많이 서운해해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서운한 건 우리 쪽이지. 아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밥상 위에 내려앉았고 남편은 그저 묵묵히 밥을 뜰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의 얼굴은 점점 지쳐 보였습니다. 집에서는 아내를 달래야 하고 이곳에 오면 부모의 서운함을 감당해야 하니 두 사이에서 양쪽 다 지켜내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누구의 마음도 완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전화를 걸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몰래 전화를 대신 걸어 안부를 묻곤 했지만 그 목소리에도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엄마, 그냥 다 잊으시면 안 될까요? 잊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짧은 대화는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끝이 났습니다. 그 무렵 남편의 몸은 여전히 회복 중이었지만 마음속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끔 창가에 앉아 담담히 말하곤 했습니다. 이제 우리 둘만 있으면 된다.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이미 굳어진 결심을 다시 확인하듯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며느리는 이 집안의 문턱을 더 이상 넘지 못하게 하겠다고 며느리가 집에 오지 않게 된 지 몇 달이 흘렀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갈등이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쌓일수록 그 틈은 점점 벌어졌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주말마다 찾아왔으나 그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집에 와서는 아버지 곁을 지켰지만 휴대전화를 수시로 확인하며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그런 아들을 바라보다가 짧게 한마디 했습니다. 가정은 둘이 지켜야 하는 거다. 아들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에 쥔 컵을 오래 내려다보며 침묵만 길게 이어갔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집에 돌아가기 전 저에게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아내랑 자주 다툽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내 선택이었지 않니? 그 말에 아들은 고개를 숙였고 대화는 거기서 끝이 났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들의 결혼 생활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연락을 끊다시피 했고 아들은 그 틈을 메우지 못한 채 양쪽에서 지쳐갔습니다. 명절이 또 다가왔을 때 며느리는 결국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혼자 나타났고 차린 밥상 앞에서 무겁게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짧게 내뱉었습니다. 이러려고 결혼한 게 아닐 텐데.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숟가락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고부 갈등으로만 끝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삶 자체가 흔들리고 있었고 그것은 곧
우리 집안 전체에 균열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한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집에 들어섰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부터 이미 얼굴은 굳어 있었고 발걸음은 날카로웠습니다. 오랜만에 방문이었지만 반가움 대신 불길한 기운이 먼저 느껴졌습니다. 거실에 앉아있던 남편이 고개를 들었고 아들은 불안한 듯 따라 들어와 며느리 옆에 서 있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가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왜 우리 부부가 늘 시댁 눈치를 봐야 합니까?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동안 눌러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듯 했습니다. 저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짧게 대꾸했습니다. 눈치를 보라는 게 아니야. 서로 지킬 선이 있는 거지. 그러자 며느리는 더 강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희도 가정이 있습니다. 저희 생활이 있는데 왜 늘 여기 눈치부터 봐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남편은 낮은 목소리로 짧게 끊어 말했습니다. 그런 마음이라면 굳이 오지 않아도 된다. 그 말에 며느리의 눈빛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아들은 옆에서 중재하려 했지만 그날의 대화는 더 이어질 필요가 없다는 듯 공기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짧은 말 몇 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간극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에는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고 남편의 얼굴에는 깊은 체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와의 거리는 단순한 서운함을 넘어 뚜렷한 단절로 굳어졌습니다. 며느리가 집에 와서 감정을 쏟아낸 날 이후 집안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아들은 그날 이후로 한동안 집을 찾지 않았습니다. 전화로만 짧게 안부를 전했지만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와 갈등이 묻어났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혼자 집에 찾아왔습니다. 얼굴은 초췌했고 눈빛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앉아 있다가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제는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짐작하면서도 차마 묻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담담히 한마디 했습니다. 내 삶이다. 내가 선택해라. 그 말은 무겁게 울렸습니다. 아들은 대답하지 못하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 모습만으로도 그의 마음이 얼마나 지쳐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아들은 집과 집 사이를 오가며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며느리와도 대화가 거의 끊어진 듯했고 집에 와서는 부모 앞에서 긴 한숨만 내쉬곤 했습니다. 짧은 말 몇 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 안 될 거다. 그 대화만으로도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는 듯 했습니다. 집안에 남은 것은 긴장과 침묵이었고 누구도 먼저 화해를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두 갈래 길 사이에서 점점 더 깊은 결단으로 내몰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더 흘렀고 아들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수척해졌습니다. 며느리와의 갈등은 더 이상 봉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듯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은 혼자 집에 들어섰습니다. 문을 닫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눈빛이 단단하게 굳어져 있었습니다. 거실에 앉은 남편과 제 앞에 서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저 이혼하려 합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은 눈을 감고 한참 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차가운 충격이 가슴을 덮치는 걸 느꼈습니다. 잠시 후 남편이 짧게 내뱉었습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생각했다면 이미 끝난 거겠지. 아들은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더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저는 말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오래 끌어온 갈등이 결국 이렇게 끝으로 향하고 있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안은 깊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아들의 결심은 되돌릴 수 없었고 며느리와의 관계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짧은 대사 몇 마디로도 그 끝이 이미 명확해진 밤이었습니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몇 년 동안 쌓아온 부부의 생활이 단 몇 장의 서류와 도장으로 정리되는 것을 지켜보며 저는 인생의 허무함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아들은 담담하려 애썼지만 그 눈빛 속에는 깊은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혼 후 아들의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회사 일에도 집중하지 못하는 듯 했고 얼굴은 날마다 초췌해져 갔습니다. 저녁 무렵이면 연락도 없이 술에 취한 채 집 앞에 서 있곤 했습니다. 비틀거리며 들어와서는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말없이 술병을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다 제 탓이에요. 그 짧은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꾸짖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숨만 내쉬며 등을 돌렸습니다. 저는 아들의 옆에 앉아 조용히 물잔을 건네며 술병을 치우려 했지만 아들은 그것조차 막아섰습니다. 밤마다 반복되는 술 냄새는 집안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새벽녘 아들이 방바닥에 누워 흐느끼며 잠드는 모습을 지켜보는 일은 제게 또 다른 고통이었습니다. 아무리 다독여도 상처받은 마음이 스스로 아물기 전까지는 이 방황이 끝나지 않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아들의 방황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몇 달 동안은 매일같이 술에 젖어 살았지만 결국 몸이 버티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은 과음으로 병원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아들은 더 이상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은 듯 했습니다. 그 후로 그는 술잔을 멀리하려 애썼습니다. 처음엔 손이 떨려 힘들어했지만 점차 습관을 끊어냈습니다. 출근도 다시 꾸준히 하고 퇴근 후에는 집으로 곧장 와서 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기에 집에서 쉬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런 남편 옆에 앉아 아들은 말없이 신문을 읽거나 TV를 틀어놓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짧은 대화만 오갔지만 그 속에서 서로의 마음은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세 사람이 함께 밥상을 마주했습니다. 예전에는 긴장과 갈등이 가득하던 자리였지만 이제는 고요하고 평온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아들은 때때로 숟가락을 내려놓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 소중하다는 걸 알겠어요. 그 말에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긴 고통의 시간을 지나온 끝에 비로소 가족이 서로에게 기대는 법을 다시 배우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지운 건 아니었지만 부모와 함께하는 일상 속에서 조금씩 안정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술에 기대지 않고 조용히 웃음을 되찾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제 마음은 위로를 얻었습니다. 아들이 술을 끊고 나서 집안의 분위기는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매일 같이 울적하고 무겁던 공기 대신 작은 웃음과 대화가 다시 집안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몸이 불편했지만 아들이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마음이 든든한 듯 보였습니다. 때로는 아들과 함께 동네 공원을 천천히 산책하기도 했습니다. 손에 들린 지팡이가 묵직했지만 옆에서 아들이 팔을 붙잡아주니 발걸음은 한결 가벼워 보였습니다. 집안에서도 변화가 눈에 띄었습니다. 아들은 주말마다 직접 시장에 다녀와 반찬거리를 사오기도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며느리가 했어야 할 일들이었지만 이제는 아들이 대신했습니다. 엄마, 이거 제가 해볼게요. 짧은 말 한마디에도 제 마음은 뭉클해졌습니다. 남편은 그런 아들을 바라보며 가끔 미소를 지었습니다. 길고 힘든 시간을 지나며 가족이라는 이름의 무게를 아들이 비로소 온전히 느끼고 있다는 걸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앞으로는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더 잘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은 길지 않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아들이 다시 일어서려 한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한마디 했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다.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에는 지난 고통을 덮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려는 굳은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은 점차 예전의 생활 리듬을 되찾아갔습니다. 회사 일에도 성실히 임했고 퇴근 후에는 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과거처럼 술에 기대는 일도 사라졌고 오히려 저녁마다 가족과 함께 밥상을 마주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저는 매일 저녁 아들을 위해 국을 끓이고 남편은 식탁에 앉아 아들이 돌아오는 걸 기다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불편한 기류가 흘렀던 자리가 이제는 따뜻한 대화와 웃음으로 채워졌습니다. 오늘은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니? 별일 없어요. 그냥 바쁘게 지냈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에는 평범한 일상에서 오는 안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세 사람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들은 남편을 모시고 근처 공원에 나가 천천히 걷기도 하고 시장에 들러 신선한 재료를 사오기도 했습니다. 손에 묵직한 장바구니를 들고 들어오는 아들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은 든든해졌습니다. 남편은 아들에게 예전에는 잘하지 않던 말을 종종 건넸습니다. 수고했다. 그 짧은 말 한마디에 아들은 미소를 지었고 집안은 따뜻한 공기로 채워졌습니다. 밤이면 세 사람은 거실에 모여 텔레비전을 보았습니다. 특별한 대화는 많지 않았지만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긴 고통의 시간을 지나 비로소 가족으로서의 소소한 행복을 다시 찾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집안은 조금씩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무겁던 공기 대신 평온함과 안도감이 집을 채웠습니다. 아들은 회사 일에 몰두하면서도 주말마다 집을 돌보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이 식탁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앞으로 부모님과 더 오래 함께 지내고 싶습니다. 집도 수리하고 생활도 조금 바꿔보려 합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의 결심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후로 아들은 행동으로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작은 수리 공사를 불러 낡은 곳을 고치고 남편을 위해 의자와 침대를 새로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시장을 함께 다니며 필요한 것을 챙겼습니다. 이건 어머니 드시기 좋아하실 것 같아서 샀어요. 짧은 말이었지만 마음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남편은 아들을 바라보며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저 집만 된다고 여겼을 텐데 이제는 아들이 곁에 있는 것이 큰 힘이 되어주고 있음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밤이면 아들은 거실에서 부모와 함께 앉아 미래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가족끼리 여행도 가야 할 것 같아요. 아버지 건강도 생각해서 가까운 곳부터 다녀오면 좋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놀라 눈을 마주 보았고 오래간만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아들의 입에서 나온 그 말 한마디가 집안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었습니다. 아들은 이제 집안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퇴근 후 곧장 집으로 돌아오는 생활이 몸에 익었고 남편과 저는 그 모습에서 큰 위안을 얻었습니다. 저녁마다 세 식구가 마주 앉은 식탁은 소박했지만 늘 따뜻했습니다. 아들은 종종 반찬을 사오거나 직접 요리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솜씨는 서툴렀지만 그 정성이 고스란히 전해져 남편과 저는 웃음을 참지 못하곤 했습니다. 맛은 좀 부족해도 마음은 가득하네. 남편의 짧은 말에 아들은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주말이면 가까운 공원을 함께 산책했습니다. 휠체어를 밀어주는 아들의 손길은 든든했고 그 옆을 걷는 제 발걸음도 가벼워졌습니다. 봄에는 벚꽃이 흩날리는 길을 걸었고 여름에는 나무 그늘 아래에서 시원한 바람을 즐겼습니다. 계절마다 변하는 풍경 속에서 우리는 작은 행복을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집안에도 웃음소리가 늘었습니다. 텔레비전을 함께 보며 시시한 장면에도 웃음을 터뜨렸고
때로는 과거 이야기를 꺼내며 추억을 나누었습니다. 아들은 그 대화 속에서 어린 시절의 기억을 다시 꺼내며 부모와의 유대감을 깊게 쌓아갔습니다. 그때 제가 참 철없었죠. 이제는 다 컸지 않니? 짧은 대화였지만 그 속에는 오래 묵은 서운함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평범한 일상이 이어지면서 우리 세 식구는 오랜 고통 끝에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작은 순간들이 쌓여 집안을 다시 따뜻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현관문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뜻밖에도 며느리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한동안 보이지 않던 얼굴은 수척했고 눈빛에는 간절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공기는 순간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남편은 자리에서 몸을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고 아들은 놀란 기색으로 서 있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며느리가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완강함은 사라지고 오히려 진심 어린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남편은 침묵 속에 그녀를 오래 바라보다가 짧게 말했습니다. 늦었지만 내가 할 말은 해야겠지. 그러자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동안 제 생각만 했습니다. 가족보다 제 삶만 앞세웠습니다. 용서해 주신다면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차마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쌓여온 상처가 쉽게 사라질 리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절박한 모습은 분명 진심이었습니다. 아들은 옆에서 눈시울을 붉히며 중재하듯 말했습니다. 엄마,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남편은 깊은 숨을 내쉬더니 무겁게 대꾸했습니다. 용서는 말로 되는 게 아니다. 앞으로의 모습으로 보여라. 짧은 말이었지만 그것은 거절이 아니라 작은 여지를 남긴 답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고 집안은 오랜만에 다시 다른 종류의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번에는 단절이 아니라 회복을 향한 조심스러운 침묵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집을 찾아온 날 이후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날 밤 늦게까지 며느리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침묵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서로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긴장된 공기만 흘렀습니다. 그러다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많이 잘못했어요. 당신 부모님 앞에서 제 감정을 함부로 쏟아냈던 것도 당신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것도 다 제 잘못이에요. 아들은 한동안 대답하지 않다가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잘못했어. 부모님 사이에서 내 마음만큼 지켜주지 못했어. 결국 우리 둘 다 힘들어졌지. 짧은 사과가 오간 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눈빛 속에는 후회와 안도감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앞으로는 눈치 보지 않고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하자.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우리 둘이서도 가족을 다시 세워야 해. 그 순간 두 사람의 어깨에 드리워져 있던 무거운 짐이 조금은 내려앉은 듯 보였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에는 서로를 향한 진심이 담겨 있었고 다시 관계를 이어가려는 작은 불씨가 피어올랐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서로에게 사과한 뒤 두 사람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처럼 자주 다투기보다는 대화를 이어가려 했고 작은 오해가 생겨도 곧바로 풀어내려는 노력이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시부모를 대하는 태도에서도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예전에는 발걸음을 아꼈지만 이제는 시간을 내어 집에 찾아와 남편의 안부를 묻고 작은 반찬이라도 챙겨왔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드시기 편하시라고 만들어 왔어요. 저는 짧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조금씩 굳었던 벽이 허물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남편 역시 말은 아끼면서도 며느리의 진심을 알아차린 듯 예전만큼 차갑지 않게 대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주말마다 함께 부모를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을 보니 예전의 긴장이 아닌 조심스러운 평온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웃으며 짧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같이 가야죠. 그 말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다시 시작하겠다는 다짐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느리도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 두 사람은 결국 다시 부부로서 함께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갈등과 단절로 인해 한번 무너졌던 관계였지만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다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담담히 한마디 했습니다. 이제라도 제자리를 찾았으면 됐다. 그 말은 긴 시간 동안 흔들렸던 가족이 다시 하나로 모였다는 의미였습니다. 저 역시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이번에는 기쁨이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재결합 이후의 생활은 처음부터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모두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기에 서로를 대할 때마다 조심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분명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감정을 쏟아내기보다는 서로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려는 노력이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주말마다 일부러 시간을 내어 집을 찾았습니다. 단순히 의무적인 방문이 아니라 진심을 담아 함께하려는 모습이었습니다. 작은 선물이나 반찬을 준비해 오고 남편 옆에 앉아 건강을 묻기도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차갑게 식어버렸을 순간들이 이제는 따뜻한 대화로 채워졌습니다. 아들도 변화했습니다. 부모 곁에서 책임감을 다하려고 했고 아내를 대할 때도 배려가 묻어났습니다. 때때로 짧게 말하곤 했습니다. 이제는 같이 가야 해. 그 말은 단순하지만 예전에는 쉽게 꺼내지 못했던 다짐이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건강이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지만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얼굴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전처럼 차갑게 굳어있던 표정 대신 안도와 만족이 담긴 표정이었습니다. 저 역시 서서히 마음을 열었습니다. 아직 완전한 용서라 부를 수는 없었지만 며느리가 진심을 행동으로 보이자 조금씩 신뢰가 쌓여갔습니다. 밥상머리에서 함께 웃을 수 있는 날이 다시 찾아왔고 집안에 오랜만에 화기애애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그렇게 새 식구와 며느리는 과거의 갈등을 완전히 지운 것은 아니었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 속에서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작은 대화와 작은 행동들이 모여 다시 하나의 울타리를 이루고 있음을 모두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재결합 후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서로를 다시 맞춰가고 있었고 집안 공기 또한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갈등으로 무너졌던 시간이 무색할 만큼 소소한 평범함이 다시 자리를 잡아가던 때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집에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어딘가 다르고 눈빛에는 설렘이 묻어 있었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던 며느리가 제 앞에 앉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 아이를 가졌습니다. 순간 공기가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놀라 눈을 크게 떴고 남편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 옆에서 말했습니다. 저희 가정에 새로운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그 짧은 말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동안의 갈등과 상처가 한순간에 눈 녹듯 사라지는 듯했고 마음 깊은 곳에서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남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되는구나. 그날 밤 집안에는 오랜만에 웃음과 눈물이 함께 어울렸습니다. 과거의 고통은 여전히 흔적을 남기고 있었지만 새로운 생명의 소식은 우리 모두에게 다시금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임신 소식을 들은 후
집안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과 갈등은 조금씩 옅어지고 대신 새로운 생명을 맞이할 준비로 마음이 채워졌습니다. 남편은 하루가 다르게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몸은 힘들었지만 손주를 맞이할 생각만으로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창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다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손주 얼굴을 본다면 그걸로 됐다. 저는 남편의 옆에 앉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바람이 꼭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아들은 더 부지런해졌습니다. 일터에서도 집에서도 책임감 있는 모습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주말이면 며느리와 함께 병원 검진을 다녀오고 그 결과를 부모에게 전했습니다. 아직은 작지만 잘 크고 있다고 하네요. 짧은 보고였지만 그 말 하나가 집안에 웃음을 퍼뜨렸습니다. 며느리 역시 달라졌습니다. 예전의 날 선 표정 대신 조심스럽지만 따뜻한 눈빛으로 시부모를 대했습니다. 집에 올 때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한 작은 준비물을 들고 와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어머님, 아기 옷이 벌써 이렇게 예쁘네요. 그 모습에 저는 차마 감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를 향한 서운함이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 있었지만 새로운 생명을 품은 그녀를 보며 제 마음도 조금씩 풀려갔습니다. 이제 집안의 대화는 자연스레 아기 이야기로 채워졌습니다. 이름은 어떻게 지을지, 어떤 옷을 입힐지, 누구를 닮으면 좋을지, 사소한 이야기들이 오가며 웃음이 이어졌습니다. 과거에는 대립과 침묵으로 얼어붙었던 집안이었지만 이제는 다시금 하나의 울타리 안에서 희망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며느리의 배는 점점 불러왔습니다. 출산일이 가까워질수록 가족들의 마음은 설렘과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불편한 기류로 가득했을 집안이 이제는 아기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나로 묶여 있었습니다. 아들은 집과 회사를 오가며 더 바빠졌습니다. 며느리를 병원에 데려가고 또 부모님을 챙기느라 지칠만도 했지만 얼굴에는 책임감이 묻어났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새로운 가족을 만날 수 있어요.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 기대와 다짐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며느리 역시 달라졌습니다. 시부모 앞에서 조심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태어날 아기를 위해 준비한 작은 물건들을 보여주곤 했습니다. 손수 뜬 아기 모자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께서 직접 손주 씌워주시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남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는 힘겹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멀리만 느껴졌던 며느리와의 거리가 조금씩 좁혀지고 있음을 모두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집안 곳곳을 정리하며 다가올 아기를 맞이할 준비에 몰두했습니다. 작은 방 한 칸을 치우고 아기 침대를 들여놓았습니다. 방 안에 놓인 작은 침대를 바라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밤이면 가족들은 거실에 둘러앉아 짧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름은 어떻게 할지, 아기가 태어나면 누구를 가장 닮을지, 짧고 단순한 이야기였지만 오랜만에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집안은 새 생명을 기다리며 단단히 뭉쳐 있었습니다. 예전의 갈등은 희미해지고 희망과 설렘이 집안을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가까워지자 집안의 공기는 다시 한번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들은 퇴근할 때마다 며느리 곁을 지켰고 남편과 저는 병원으로 언제든 달려갈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드디어 어느 날 새벽 며느리의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들은 급히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지금 병원으로 가야 해요. 저는 준비해 두었던 가방을 들고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병원 대기실에 도착하니 아들은 이미 진땀을 흘리며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힘겹게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습니다. 시간은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복도를 오가는 발걸음 소리와 의료진의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은 두 손을 모아 쥐며 중얼거렸습니다. 부디 무사히 태어나기를. 몇 시간의 기다림 끝에 마침내 아기의 울음소리가 복도를 가득 메웠습니다. 그 순간 우리 모두의 긴장이 눈물로 바뀌었습니다. 아들은 주저앉듯 의자에 앉아 눈가를 훔쳤고 저는 손으로 입을 막으며 가슴 깊은 곳에서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간호사가 작은 아기를 안고 나와 보여주었을 때 남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아이가 우리 집의 희망이구나. 짧은 말이었지만 그 한마디로 지난 세월의 아픔과 갈등이 모두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며칠 뒤 아기와 며느리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울음소리가 집안에 퍼지자 오랫동안 고요했던 집은 다시 생기로 가득 찼습니다. 아들은 아기를 품에 안은 채 연신 미소를 지었고 며느리는 피곤한 기색 속에서도 어머니로서의 단단한 책임감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작은 손을 꼭 잡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이 아이가 우리 집의 미래다. 남편 역시 아기의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이 기적을 보게 되다니 더 말할 게 없다. 그 말에 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의 고통과 갈등이 모두 이 한순간을 위한 과정이었던 듯 했습니다. 이후로 집안의 대화는 늘 아기를 중심으로 흘렀습니다. 작은 웃음 하나에도 모두가 행복해했고 힘든 하루도 그 웃음으로 잊을 수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이전보다 더 단단히 손을 맞잡았고 저와 남편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안도와 기쁨을 느꼈습니다. 길고 힘겨운 시간을 지나 마침내 가족은 진정한 의미에서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새로운 생명이 남겨준 희망은 그 어떤 아픔도 덮을 만큼 크고 따뜻했습니다. 저는 아기를 품에 안으며 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이제 우리 집에는 다시 봄이 왔다.